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value 펑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value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실업 이런 관련된 조금 더 우리가 사실 이제 6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value 펑션을 우리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value 펑션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분석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value 펑션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이제 WI를 받고 일을 할 때 value 펑션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job search를 할 때 value 펑션 우리가 각각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때 효용은 WI를 받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고요. job search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 테니까 UAB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이 오른쪽 위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의 이제 오른쪽 텀은 다음 기에 얻게 되는 value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식은 사실 WI라고 하는 웨이지를 받을 때의 value 펑션이란 말이에요. WI를 받고 일을 할 때의 value 펑션. 그래서 WI는 뭐 W1이 될 수도 있고 W2가 될 수도 있고 WN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각의 n에 대해서 우리가 value 펑션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첫 번째 식은 모두 n개의 value 펑션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웨이지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제 하나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우리는 n 더하기 1개의 어떤 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value 펑션을 제가 완벽하게 이제 완전한 형태로 표현을 할 텐데, 결국 이번 달 초에 WI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의 value 펑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했고, 이것은 이번 달에 얻게 되는 효용, utility 더하기 다음 달에 받게 되는 value를 더해 놓은 것인데, 이건 사실 두 번째 텀 여기는 다음 달에 얻게 되는 value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만큼 디스카운트를 하고요. 왜냐하면 다음 기에 얻게 되는 효용은 사실 베타만큼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하기로 했었어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페이지 효용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23페이지에 우리가 다음 기에 얻게 되는 효용은 이제 베타만큼 디스카운트 하기로 했었습니다. 다음 기에 얻게 되는 효용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가치이기 때문에 베타만큼 디스카운트를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잡서치를 하는 경우에도 이번 달에 UB의 효용을 얻게 되고 다음 달에 얻게 되는 가치가 바로 이만큼이 되겠죠. 어떤 상태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얻게 되는 value이기 때문에 베타만큼 곱해서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베타는 이제 1보다 작은 값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얻게 되는 효용 이것과 다음 달에 얻게 되는 value를 똑같이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다음 달에 얻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베타만큼 디스카운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잡 서치를 할 때 value는 wage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은 하나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이면 10, 뭐 3이면 3 이런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 컨스턴트가 돼요. 그래서 wage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잡 서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wage를 받고 잡 서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 서치를 할 때는 항상 일정한 값의 효용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값입니다. 하지만 잡 서치를 하지 않고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 value 펑션은 W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wage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높은 효용을 이번 달에 얻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체 텀도 전보다 더 큰 값을 갖겠죠. 더 낮은 웨이지를 받을 때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효용 함수를 로그 형태로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가치 함수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식도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여기 u의 wi 대신에 제가 log의 wi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효용 함수를 구체적으로 로그 함수로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 이 전체를 v의 2의 wi를 뭐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그냥 y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도 y가 있죠. y. 그럼 하나의 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자, y는 로그의 wi 플러스 뭐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v의 2의 wi는 뭐와 같냐면 로그의 wi 플러스 베타의 그냥 이건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s의 v의 2 wi 플러스 s에 separate 되면 잡서치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value 펑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 보자는 거예요. y라고 한번 써보죠. 얘도 y예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죠. y는 로그의 wi 플러스 베타의 1-s의 y 플러스 s의 vu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다른 것들은 그냥 어떤 주어진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주어진 값이고 뭐 베타 0.99, 뭐 s는 뭐 3%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vu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이걸 이제 y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죠. y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로그의 wi 플러스 베타의 1-s의 y 플러스 베타의 s의 vu 베타를 다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도 y가 있고 오른쪽에도 y가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죠.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베타의 1-s의 y가 되고 right hand side는 그냥 다 남은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베타의 s의 vu.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정리하면 돼요. 이걸 정리해서 y만 한번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한번 묶어보죠. y에 대해서 묶어보면 여기 1이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는 베타의 1-s라고 써주면 돼요. 잘 보시면 베타는 1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근데 1보다 작은 값에다가 또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줬어요. 1-s도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값 곱하기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1-베타의 1-s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이 값은 양수여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음수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값은 양수입니다. wi 플러스 베타 s의 vu가 되고요. 자 이제 양변을 요 브래킷 안에 있는 걸로 나눠줘 보죠. 양변을 1-베타의 1-s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자 여기에도 똑같이 나눠주고 여기에도 똑같이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모의 1-베타의 1-s의 로그의 wi 나눠줬으니까요. 플러스 베타 s 1-베타 1-s v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이제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식인데요. y를 다시 원래 문자 v의 2의 wi로 바꿔 써주면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보시죠? 정확히 같은 표현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바로 뭐 사실 이 식 자체를 여러분 도출하고 뭐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시험에 이런 거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value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value function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뭐 괴롭게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물론 알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value function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인지 뭐가 일을 할 때 wi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의 value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한번 풀어보면 보시면 WI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겁니다. VU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WI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의 value 펑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VU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한 달 일을 하고 뭐 S의 확률로 잡을 잃어버리면 다시 search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의 value 펑션 안에는 반드시 잡 서치를 할 때에 가치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separa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S가 없다면 그러면 잡 서치를 할 때 value 펑션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웨이지가 더 높은 웨이지를 받고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value 펑션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value 펑션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가로축에 W를 표시를 하고 자, 이런 좌표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로축에는 W고요. 이제 세로축에는 value 펑션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세로축이 value 펑션이고 가로축이 wage예요. 그런데 VU를 한번 보시면 잡 서치를 할 때 value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wage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wage가 뭐 W1이든 wage가 WN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갖는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냥 하나의 값이니까 W에 디펜드하지 않잖아요. 하나의 값이어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W를 받고 일을 할 때의 value 펑션은 그러니까 V의 E는 wage가 커지면 이 가치 함수도 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value 펑션인데 가로축에 제가 wage를 표시를 했고 세로축은 그냥 value 펑션입니다. 효용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alue. 말씀드렸듯이 잡 서치를 할 때 value 펑션은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의 value 펑션은 wage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도 커집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W2에서의 value는 뭐에 대응하는 거냐면 V의 2의 W2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V의 N에서의 value는 이거에 대응하는 값이 바로 V의 2의 W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의 value 펑션을 W의 함수처럼 표현한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wage가 상승하게 되면 일을 할 때의 value 펑션은 전보다 높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하면 효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이 그림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이 그림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value 펑션을 도출하는 걸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VU와 VE가 만나는 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 잘 한번 봐두시기 바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W 스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를 했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웨이지가 저한테 실현이 되겠죠. 근데 그 실현된 웨이지가 이 W 스타보다 작은 웨이지라면, 예를 들어서 W1이나 W2가 나왔다면, W2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저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W2에서는 W2를 받고 제가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value는 이만큼인데 제가 이것을 W2를 턴다운하고 다시 잡서치로 나갈 경우에 얻게 되는 value는 더 높아요. 그렇다면 제가 W2를 관찰했다면 저는 W2를 accept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W2를 턴다운하고 다시 잡서치를 시작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W 스타라고 한다면 이 W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제가 받았을 때 혹은 관찰했을 때 혹은 뭐 제가 오퍼를 받게 되었을 때는 무조건 턴다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는 턴다운 해요. 다시 잡서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W 스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여기 어디에서 어떤 임금을 제가 받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제가 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밸류는 이만큼인데, 자, 이것을 턴다운하고 잡서치를 하게 되면 그때의 밸류는 이만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웨이지를 턴다운하지 않고 accept하고 일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좋겠죠. 그래서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제가 받게 된다면 저는 이걸 accept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accept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value 펑션이 만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때의 임금 수준 W 스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웨이지는 어떤 웨이지인가요? W 스타를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W 스타를 제가 만약에 받았다면, 관찰했다면, 저는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져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accept 하는 것과 turn down 하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이에요. W 스타는 accept에서 자, 일을 하는 것과 자, 이것을 턴다운 하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웨이지 수준입니다. W 스타에서는 accept에서 일을 하는 것과 턴다운 하는 것이 무차별해요. 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주는 밸류가. 이러한 웨이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eservation wage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로 W 스타가 reservation wage 혹은 유보 임금 또는 의중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내 마음속의 웨이지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유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hesitate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eserve, 약간 이렇게 reserve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지 말지 약간 망설이는, 주저하는 그러한 웨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무차별하니까 약간 이제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어휘에는 사실 좀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유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조금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고, 의중 임금은 사실 이제 뭐 마음속에 할까 말까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중 임금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고요. 원래 다 유보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노동경제학 혹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예전에는 다 유보임금이라고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한국의 어떤 이제 몇몇 이제 학자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중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실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의미가 뉴트럴 하잖아요. 좀 중립적인데 유보임금이라고 하면 약간 네거티브한,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할때 네거티브한 표현을 좀 쓰지 말고 항상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할 때도 가급적 좀 파지티브한 단어를 선택하자.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단어. 여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그젬플을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효용함수는 로그 형태고, 그 다음에 웨이지는 제가 W1부터 WN까지 모두 N개의 웨이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0.1부터 2.5까지의 이제 웨이지가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고, 모두 25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균등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도 25분의 1, 모두 이제 25개의 아웃컴이 있으니까요. 25분의 1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25개의 아웃컴이 있을 테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수준은 0.4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separation rate는 0.03, 3%고, 그 다음에 job finding probability, 이건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주사위 던질 chance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사위를 받을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라 라고 하는 주사위를 받을 확률,
혹은 job finding probability, 뭐 구직 확률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베타는 디스카운트 팩터 0.996. 그래서 오늘의 효용은 1의 가중치를 둔다면 내일의 효용, 다음 달의 효용은 0.996만큼의 가중치를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비교적 조금 더 중요하고 다음 달의 효용은 대략 한 0.4% 정도 맞나요? 네, 약간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value 펑션을 계산할 수 있겠죠. value 펑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v2의 wi는 다 쓰진 않겠습니다만 로그의 wi 플러스 베타에 이렇게 쭉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w도 알고 있고 파이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효용함수 형태 알고 있고 b, s, p, 베타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value 펑션을 그냥 나이스하게 정말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앞서 그냥 문자로만 value 펑션을 표현했을 때와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는 함수의 형태가 정확히 같습니다. 잡서치를 할 때 value가 바로 VU인데 VU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갖는데 대략 한 값들을 대입해 보면 60쯤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의 value도 이렇게 우상향하게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웨이지 수준이 낮다면 이게 이제 0.1 보시면 웨이지의 가장 적은 웨이지가 W1인데 0.1이고요. 가장 큰 웨이지가 2.5예요. 그래서 0.1에서 2.5까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가로축이 W입니다. 그래서 웨이지가 높으면 일을 할 때 value 펑션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크는 실업급여 0.4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직 확률은 P는 0.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의 확률로 웨이지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웨이지가 올지는 또 다른 another 스토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지 않을 때 구직급여는 0.4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낮은 웨이지들이 있잖아요. W1 0.1 낮은 웨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웨이지들은 실업급여만도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임금 수준도 사실 있습니다. 0.1부터 0.4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B가 0.4고 P가 0.1일 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매우 나이스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앞서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려봤던 그림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저베이션 웨이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곡선이 만나는 물론 사실 VU는 직선이지만요. 이 두 커브가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돼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걸 선택할 거고요. 더 높은 밸류를 얻게 될 테니까 반대로 W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잡 서치를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가 그 웨이지를 받고 일을 하는 것과 taking the offer예요. 그 웨이지를 받고 일을 하는 것과 그것을 턴다운하고 다시 잡 서치를 시작하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 근데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떠한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이야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씩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떤 그 과목이나 어떤 주제에서는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6장에서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업의 문제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잡 서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을 리저베이션 웨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에서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정의는 딱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잡 서치를 하는 것과 그 웨이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 사이에 가치가 같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고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저베이션 웨이지 찾을 수 있죠. 두 커브가 만나는 점, 그 점이 리저베이션 웨이지 W 스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관찰하게 되면 VE가 VU보다 더 적은 값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 이런 표현을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어퍼레이터 기호를 사용해서요. 자,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돌아가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더 큰 걸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만약에 WI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그때의 value가 잡 서치를 할 때의 value보다 크다면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반대로 잡 서치를 하는 게 더 크다면 VU 잡 서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맥스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웨이지 오퍼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W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일을 할 때의 value가 잡 서치를 할 때의 value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오퍼를 턴다운하고 다시 잡 서치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때 높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할 때의 value 펑션이 잡 서치를 할 때의 value 펑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일을 하겠죠. 여기 제가 왼쪽에는 부등호를 쓰고 오른쪽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호를 썼는데요. 그래서 사실 꼭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뭐 여기는 이렇게 부등호를 쓰고 이쪽은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등호를 제가 여기에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양쪽에만 다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사실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등호가 양쪽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쪽에 넣고 이쪽엔 빼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이쪽에 넣어 놓은 이유는 만약에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 수준에서 사실 두 개의 밸류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 스타에서는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무차별하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두 의사결정이 무차별하다면 두 의사결정이 죄송합니다. 그 바깥에서 전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요. 네. 네. 예. 두 가치가 만약에 무차별하다면 그렇다면 잠깐만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등호를 넣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두 가치 함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두 결정이 서로 무차별할 때 뭐 어쨌든 간에 하나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뭘 가정한 거냐면 두 의사 결정이 무차별하다면 그러면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제가 여기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차별하면 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시면 등호를 여기 왼쪽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빼야겠죠.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으면 모순이잖아요. 왜냐하면 두 가치 함수가 같을 때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됩니다.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인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요. 이건 그냥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벤치마크 케이스가 뭐였었냐면 벤치마크 케이스가 바로 B가 0.4 그 다음에 job finding probability가 0.2가 이제 벤치마크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전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B가 증가하는 경우. 여기서 여러분 현실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의 제도를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직한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히스토리가 있고 최소한 6개월 근속을 한 사람에게만 이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물론 이제 특정 계층, 뭐 청년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특정 계층 타겟으로 해서 지급하는 뭐 구직급여의 형태가 덜어 있기는 한데, 뭐 그건 특정한 형태의 구직급여는 여기서 우리가 보지 않고,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려고 하는 정책은 사실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됩니다만, 여하튼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벤치마크 케이스는 B가 0.4였고요. 지금 여기서 익스페리먼트를 해보고 싶은 것은 B가 0.5로 높아진다면,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조금 인상한다면 어떠한 변화, 뭐 조금이 아니죠. 사실 0.4에서 0.5로 높아지는 거는 25% 증가하는 거니까 사실 뭐 엄청난 겁니다만, 한 달에 40만 원 받는 거랑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가 0.5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P는 동일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교과서랑 조금 달라요. 교과서에서는 잘못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제가 또 정정하고 싶어서 가치 함수를 또 비교적 사실 하루 강의를 다 사실 밸류 펑션에 사용을 한 셈이죠. 예. 자, 보시면 벤치마크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0.4일 때 이게 바로 실업 상태, 구직 활동을 할 때 VU고요. 가치 함수.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밸류 펑션은 파란색 점선과 같습니다. 이제 실업급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VU는 상승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VU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VU에는 요 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할 때 바로 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잡 서치를 할 때 value 펑션은 전부 다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구직 급여가 늘어났으니까요.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도 같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라인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VU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에는 잡 서치를 할 때의 가치 함수인 VU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U가 커지면 일을 할 때의 value 펑션도 커집니다. 이제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게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높아지는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가치는 효용은 전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just in case 일을 실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의 확률을 항상 저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 언젠가 저는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eparation rate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직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직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게 S란 말이에요. 발생했을 때 이제는 전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높은 효용을 주게 되는 것이죠. 실업급여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 깜빡했는데, 여기에서 W 스타가 어떻게 될까? 대체로 보시면 뭐 정확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체로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진다. 물론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곡선이 더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변화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일단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졌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하니까요. 뭐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여기서 한번 해보죠.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웨이지고요. 자, W 스타였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이제 이쪽으로 더블 스타로 이동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지기 전에 W1 스타라고 해보겠습니다. W2 스타, W 더블 스타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요. W1 스타에서 W2 스타로 하락했어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요 사이에서 웨이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웨이지를 받았던 사람들.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1 스타일 때 여기에서 웨이지를 W를 이런 W 오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W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했었냐면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낮은 웨이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 턴다운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모두 턴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소치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실업급여가 인상이 되면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졌어요. 우리 앞에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전에는 이 웨이지 수준에서 다 턴다운을 하고 잡서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턴다운하지 않고 이걸 다 억셉트하게 되는 거예요. W 스타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다 억셉트를 하고 일을 하게 되겠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변화에 따라서 전에는 이러한 오퍼를 턴다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억셉트를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사실 일을 한 거잖아요. 실업급여가 인상되기 전에는 높은 웨이지를 받은 사람들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W1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지면서 W2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이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기억하거나 외우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전보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지면서 전보다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졌다는 뜻은 사실 이제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전에는 그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우리 모형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동질적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어서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경제 내에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W1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사이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내에는 이제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W1 스타와 W2 스타 사이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임금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왜냐하면 임금의 레인지가 전에는 이만큼 이런 임금 구간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낮은 임금 구간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평균적인 임금은 떨어지겠죠. 평균 임금이 그래서 하락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팩트는 전부 다 일하는 사람이 증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임금 구간을 관찰한 사람들만 사실 웨이지를 억셉트 하게 되는데 이제 전보다 더 넓은 구간의 웨이지를 관찰한 사람들이 억셉트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사실 간단한 엑서사이즈긴 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이 모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문제는 이게 현실적인가, 현실과 잘 부합하는가를 이제 사실 테스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실 많은 메시지를 모형이 이제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를 또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는 구직 확률, job finding probability인 P가 0.2에서 0.3으로 높아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크는 0.2였었어요. 0.2에서 0.3으로 만약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구직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잡 서치를 할 때 전보다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찬스가 전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주사위를 던지면 W1이든 W2든 웨이지가 오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가 상승했다는 것은 여하튼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전보다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게 되면 VU도 전보다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의 value 펑션인 VE도 전보다 높아집니다.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VU가 높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VU에 이제 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가치 함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복잡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함수 잡 서치를 할 때 가치 함수가 전보다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job finding probability가 높아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면 다 턴다운하고 잡서치로 갈 거예요. 하지만 P가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잡서치를 할 때의 밸류가 전보다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잡마켓에 나가서 잡서치를 할 때 제가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러면 구직 활동을 할 때에 제가 얻게 되는 가치, 밸류는 전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U가 전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는 그럼 왜 높아지는가? 당연합니다. VE에는 VU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E에는 이걸 우리가 쭉 써보면 여기 마지막에 VU가 나타나잖아요. 당연히 잡 서치를 할 때의 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잡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한 리스크가 저한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라고 해서 여러분 잘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 까불거나 나대거나 뭔가 잘못을 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혹은 뭐죠 저기 벌금형의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저희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저한테도 존재해요.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VU라고 하는 것을 갖게 돼요. 잡을 잃어버리면 잡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잡을 잃어버렸을 때 잡 서치를 하면 전보다 높은 확률로 잡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가 전부 다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가 전부 다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의 가치 함수도 전부 다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전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P가 구직 확률이 상승하기 전에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이쯤 있었는데 구직 확률이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와는 정반대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우리가 하면 돼요.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냐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전에는 억셉트 했던 웨이지가 이만큼은 전에는 다 억셉트를 했던 거잖아요. 이제는 이 웨이지를 사람들이 더 이상 억셉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구직 확률이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웬만하면 애매모호한 웨이지 수준은 그냥 버리고 다음 찬스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이번에 어정쩡한 웨이지가 왔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턴다운 해버리고 다시 잡서치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직 확률이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직 확률이 상승하게 되면 전에는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졌던 웨이지 수준이 더 이상 혹은 그 근방에 있던 웨이지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트라이를 해서 더 높은 웨이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억셉트했던 웨이지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억셉트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아까와 정반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상승할 거예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전보다는 줄어들겠죠.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조금 실제와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47분쯤 됐죠. 그래서 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업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할 텐데 W1부터 WN까지 이제 다양한 웨이지가 있고요. 각각의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이 이제 파이 1, 파이 2, 그래서 파이 I 플러스 1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편의상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I와 WI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가정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value 펑션과 job search를 할 때 value 펑션이 만나는 점에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결정이 된다고 했고요. 그 웨이지가 그냥 WI와 WI 플러스 1 사이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변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냐면 W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한 사람들만 억셉트를 해서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W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W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한 사람들이고 그 확률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W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파이 I 플러스 1, 파이 I 플러스 2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이의 W스타라고 썼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파이의 W스타는 W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 이걸 제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conditional probability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직 확률이 P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직 확률이 P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 뭐 이제 P가 달라지거나 혹은 뭐 실업급여가 달라지거나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뭐 불러도 괜찮고 그냥 편의상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의 W 스타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일종의 그림이죠.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들을 쭉 다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W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관찰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죠. 턴다운을 하고 잡서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W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뭐냐? 당연히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파이 1부터 파이 n까지를 다 더하면 자, 이걸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을 우리가 파이의 W 스타라고 썼는데요. 반대로 W 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1에서 이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더하면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편의상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낮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을 제가 1 파이의 W 스타라고 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이의 W 스타는 리저베이션 웨이지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호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인 파이의 W 스타는 W 스타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확률도 달라질 거예요. W 스타가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이쯤에 있으면 당연히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 확률들을 더하는 거니까 전부 다 줄어들 것이고 W 스타가 낮아지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하락하면 그러면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전부 다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확률을 W 스타의 함수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W 스타가 달라지면 이 확률이 달라질 테니까요. 자, 이제 자꾸 이렇게 더 어려운 그림들이 나와서 여러분 혼란스럽겠지만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축에 제가 웨이지를 표현을 했고요. 자, 이 웨이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웨이지 W1이 여기 있을 것이고 가장 높은 웨이지 WN이 이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앞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제가 파이를 25분의 1로 가정했었잖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확률이 이렇게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W1, W2 이렇게 있고요. WN.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W1이 나타날 확률 25분의 1, W2가 나타날 확률 25분의 1, 다 25분의 1, 25분의 1을 한 거예요. 마치 꼭 막대 그래프 같은 걸 그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냥 이렇게 쭉 확률이 일정하겠죠.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제가 가정한 것이고 보통은 매우 낮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조금 낮을 거고요. 그래서 W1 굉장히 확률이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정말 제일 높은 웨이지를 받을 확률도 조금 낮겠죠. 반대로 중간쯤 있는 어떤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은 비교적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확률이 비교적 현실적이겠죠. 정규 분포 비슷하게 이런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1, 파이 n 이런 거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질 거고요. 파이 2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있는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은 비교적 큰 확률을 갖는다. 뭐 여하튼 이 밑에 막대 그래프를 다 더하면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될 테니까요. 이 면적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인 형태의 확률,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확률 분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WN을 관찰할 확률이 여기 뭐 막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대 한 칸이 요만큼이 이제 W1을 관찰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웨이지 오퍼가 W1, W2, W3 이렇게 이제 나오는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웨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월급 뭐 200만 원, 그다음에 201만 원, 202만 원 뭐 이렇게 조금 더 연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 분포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표시해 놨는데요. WJ를 관찰할 확률이 바로 파이 J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높이가 이제 확률에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확률은 높이와 같다. 직관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높이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V2와 2를 할 때 value와 그다음 value 펑션과 job search를 할 때 value 펑션이 만나는 점에서 이런 그래프를 앞서 그렸고요. 자, VU와 V2가 만나는 점에서 reservation wage가 결정될 거고요. VU, V2고 reservation wage를 우리가 결정했다면 이제 여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이제 확률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파이에 대한 그림입니다. 확률 파이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reservation wage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면 바로 앞서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reservation wage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표현에서 돌아가 볼까요? W*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바로 이 확률들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W*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바로 이 분포가 확률이니까 이 밑에 면적을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W*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면적, 이 분포 밑에 전체 면적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파이의 W*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면적이 W*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시죠.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자,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에서 전보다 높아진다면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전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W*보다 새로운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은 이 분포의 밑에 면적인데 이 밑에 면적이 전보다 작아지겠죠.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하게 된다면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은 전부 다 줄어들어요.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파이 W'다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반대로 W*에서 이쪽으로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W*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전부 다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이 밑에 분포가 전부 다 넓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리저베이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인 파이의 W*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리저베이션 웨이지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W*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하면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있다. 혹은 하락하면 이 확률은 상승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강의를 계산했더니 90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예, 우리 화요일 강의는 지금 6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왜냐하면 제가 또 너무 많이 강의를 하면 중간 시험 범위에 네,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38페이지까지 네, 이번 주 강의를 하고 38페이지 슬라이드 38페이지까지를 이제 이번 학기 중간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네. 여기까지가 중간 시험 범위고요. 중간 시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뭐 문제가 대충 나오는지는 제가 또 별도로 이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